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가 별의별 희한한 세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면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범죄 피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바람에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경찰관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돼 있어야 했다는데요.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대형 마트나 영화관의 영수증을 사들여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만약에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업무 방해죄나 사기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거짓말로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루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루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요즘 제일 핫한 펭귄 주세요. 캐펜텍 관절에 후끈후끈 펭귄이 근육에 뜨끈뜨끈 펭귄이 캐펜텍에 열감을 더해 캐펜텍 핫 출시. 관절 근육엔 역시 캐펜텍 핫. JLS 사이언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도 걱정이지만요, 지역 경제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상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연결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 요정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코로나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 지금 뭐 방역당국, 의료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렇습니다. 병마와 예. 싸우고 있는데, 예. 지금 또 총선이 코앞이라서, 예. 글쎄요, 뭐 이 정부 책임론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했고, 예. 또 여기에도 대응하는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해서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정쟁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는 사실 여야 떠나서 진보 보수 떠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어쨌든 국가적 재난 상태를 잘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진영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뭐 탄핵이다, 응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정부나 아니면 방역 당국이 혹시 실수하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제한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쟁의 어떤 원인이 되거나 요인이 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방역 당국이 잘할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그렇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응원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저는 국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다. 그렇죠. 이런 예. 부분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예.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적 세력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해도 늦지 그럼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모든 이런 모습 보는 국민들 다들 눈살을 찌푸릴 것 같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며칠 예. 전이었죠. 국회 그 법사위에서 예. 박능후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네. 장관하고 그리고 정가윤 의원이었죠. 예, 미래통합당의 예, 그 맞습니다. 설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 그렇죠. 정가윤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뭐 자극을. 문재인 정권과 그 밑에 예, 있는 그 공무원들, 당국자들이 바로 이 코로나의 숙주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격을 퍼붓자 박능호 네. 장관도 계속 듣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아마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들이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얘기를 설전이 했죠. 있어서 예. 이게 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예. 글쎄요, 이렇게까지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자극을 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이제 셈법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야당 의원이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숙주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뭐 아무것도 못했다고. 아니 사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뭐 실수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예. 대체적으로 메르스 때에 비하면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또는 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뭐 이게 싸잡아서 그냥 비난을 하고 정부에 일하는 지금 그분들 정은경 본부장만 봐도 아시잖아요. 네. 얼굴이 헬스케지고 그 잠도 못 자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싸잡아서 비난을 하면 예.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얼마나들 그 서운해할까요? 이런 얘기를 그럼요. 들으면. 예. 당연하죠. 정말 잠도 못 자가면서 집에도 못 간다잖아요. 이런 때는 정말 좀 네. 발언을 서로 좀 예.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불과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벌써 예. 2,000명이 훌쩍 넘었는데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급증하는 건 예. 이걸 어떻게 좋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진단이 워낙에 초스피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에 뭐 12,000명 이상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데 다른 나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워낙에 그렇죠. 진단을 많이 하니까 확진자도 이렇게 촘촘하게 다 걸러내는 거다. 예. 이렇게 또 판단하는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확진자를 빨리빨리 찾아내려고 진단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10,000명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서 차에 타고서 검진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15분 정도면 이제 검체가 채취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속도로 가다 보니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투명하게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나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 그 검치 채취해서 검사하는 숫자가 우리보다 적어요. 훨씬 적죠, 적어도.
그렇죠. 예. 실제 이제 그 우리 생활 또는 뭐 다른 나라까지 포함해서 실생활 속에서 무증상 감염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나중에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 함께 있는 사람 모두들을 지금 거의 검사를 하고 있고 폐렴 증상을 보이거나 감기 증상 있는 사람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면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잘하고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 며칠 새에 팬데믹이라고 있습니까? 판데믹이라고 네, 그렇죠. 있습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현상, 팬데믹 현상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진단자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수백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동남아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라든지 일본 마찬가지고 유럽, 미국까지 지금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화만 걸면 뭐 전액 무료로 이제 진단 이렇게 다 해주고 치료도 다 해주는데 전액을 다 무료로. 근데 이런 나라는 진단하는 데만 수십만 원이 든대요. 자기 비용이 미국 같은 데는 한 100만 원을 내야 이걸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 의료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특히 뭐 동남아 같은 나라들 지금 확진자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상상도 좀 듭니다 지금. 네,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하버드 대학의 감염학과 교수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1년 내에 전 세계 약 뭐 좀 넓게 잡으면 50% 이상의 감염자가 될 수도 있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그 독감처럼 그렇게 하나의 유행병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검사를 안 받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검사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검사 받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검사를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없으면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드러나지 않는 숫자가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그 상상이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신천지 관련 얘기 뭐 잠깐만 좀 해볼까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처음에 뭐 21만여 명 명단을 제출했고 추가로 또 뭐 9만여 명 더 제출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다인가 이게 정확한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혹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정치권에도 혹시 연예계에도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일반적으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나중에 신천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교도관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그 검역 당국의 센터에 있는 분도 보건소에 그분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간호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명단 31만 명을 이제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의혹을 하는 거죠. 특히 신천지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 피해자 대책위원회 같은 데는 유명인들 말씀하신 정치인, 연예인 아니면 뭐 기업인 또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 중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신천지에서 밝혀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 일부 그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은 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명단도 전부 다 모든 신천지 교인의 명단이 다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워낙 그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자기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제출한 것도 신천지 모든 교인의 명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만희 총회장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해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뭐 청평에 있는 뭐 별장 마당에서 가지치기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제보도 있는데 이건 뭐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빨리
빨리 좀 이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 예. 되는 데까지 정치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민주당 내에서 예. 지금 그 미래통합당처럼 비례 민주당 이걸 예. 지금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틀 전에 당 관계자들이 뭐 비례 민주당 그 관련해서 뭐 회의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나서서 하거나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만약에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 뭐 그냥 물밑에서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뭐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창당하는 세력과 손을 잡거나 연관이 돼 있는 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틀 전인가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연합당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대표를 위한 선거연합당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물론 이제 기자회견만 했고, 아직 완전히 창당이 된 건 아니니까 3월 16일 전에 창당을 해야 되거든요. 3월 16일이에요? 데드라인이? 네, 물리적으로. 그래야만 비례대표를 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3월 16일 전에, 창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뭐 절차를 밟으면 3월 16일 전에 창당하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창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여기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간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4+1 협의체에 왔던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지난해 그 패스트트랙 과정 1년 내내 싸웠던 무용지물 쓸모없는 행동들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맞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또 얼마나 또 배신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안철수계 인사들이 속속 미래통합당으로 갈아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또 이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대표죠. 안철수 대표마저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니까 못 만날 이유 없다라고 밝혀서 이것도 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추측이 기사가 많았는데 또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역구는 내지 않고,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후보를 내겠다. 어디 안 대표가요? 네, 안 대표가요. 네, 국민의당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거연합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이번에 한 번 더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례만 하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을 따르던 의원들이 전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지역구를 내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로 당선 가능성도 뭐 거의 없다고. 거의 없죠. 되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비례로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얼굴만 보고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3% 이상 받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래통합당과 연대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제 그쪽으로 가는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같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공천 좀 볼까요? 지금 보면은 1차 경선이 있었는데 뭐 중진들 생각보다 많이 탈락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많이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상을 뛰어넘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중진 중에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선 도전을 하고 이번에 이제 실패를 하셨는데 7선에 됐으면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낙마를 했는데 그것도 신인한테 낙마를 하셨어요. 거기에 지역구에는 2명이 현역 의원이 나오는데 둘 다 이제 떨어지고 새로운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당이 요구하는 요구가 그만큼 거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신한 인물, 세대 교체,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갈이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하는 어떤 절박감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그래서 당내에 그 당원들 50%, 그다음에 외부에서 일반인들 50%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역 의원들 컷오프에 포함되면 감점 받고 신인들은 또 가점을 맞잖아요. 이런 게 작용하다 보니까 신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변하고 있구나 또는 뭐 쇄신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지역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현역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이맘때쯤 돼서 자기가 공천 탈락하면 굉장히 또 시끌시끌해지고 반발했죠. 반발하고 나 무소속 출마하겠다 뭐 등등 해서 그랬었죠.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죠 또 뭐 이것도. 그렇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자체도 걱정이지만 지역 경제도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피해가 걱정인데요. 경상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우헌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정신없이 바쁘시죠? 예. 뭐 경상북도 전 부서가 다 아주 비상 상황일 것 같은데, 우리 경북 도민들은 더 힘드시니까요. 빨리 좀 이 돌파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우헌 부지사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너무너무 힘들고요. 지금 우선 현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지역의 경제 현황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 지역 업체가 일부 공장 가동을 중지를 한다든가 주문이 감소, 또 수출한 대금의 미해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이 또 불안감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외출을 하지 않고 등으로 해서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음식점, 숙박업 등 이런 자영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가장 큰 걱정인데 전통시장과 상가 거리에도 인적이 드물어졌고요. 지금 식당은 게다가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곳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제 관련한 그 TF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1월 말부터 저희 경상북도와 그 시군 경제부서 간에 코로나 대응 그 한 라인을 구축을 하고 또 저를 단장으로 한 그 경제 대응 총괄반 등 그 5개 반 10개 팀을 10개 팀으로 하는 경제 TF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예,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해서 일단은 그 전통시장 및 그 소상공인들을 조금은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이 종전에 5%였습니다. 예. 이것을 10%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었고, 예.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종전에 300억 원에서 1,200억 규모로 확대를 하고, 예.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3%에 되는 그 이자를 저희 그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소상공인들의 그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특례 보증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증. 예. 특례 보증을 종전에는 그 신용 등급 3등급까지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6등급까지 또 하향 조정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 업무를 하는데 그 현장 실사를 꼭 합니다. 그런데 빨리 지원해주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또 발표를 했던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세밀하게 이 지원 대책들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텐데요. 특히 뭐 제조업체라든지 수출 기업들 이쪽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수출 상황은 그 현재 그 수출 관련된 기업체가 한 150개 정도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신고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중에 가장 큰 게 주문이 감소를 하고 대금 미회수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금 미회수 부분은 저희들이 그 수출 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그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기업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으로 뭐 먹고 산다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자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뭐 크게 줄었고 뭐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에는.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 또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는 관광 인구도 많이 줄어서 지금 뭐 관광업계, 뭐 여행업계 이쪽도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업계가 관광업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광업의 그 숙박업은 그 70% 이상 지금 매출 감소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해외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 그 관련된 회사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 저희 중앙정부하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 오늘 그 아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그 대책을 보면은 관광업에 대한 특별한 그 지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세부적인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최대한 지원을 하겠고, 또 저희들이 그 작년부터 그 조성하고 있는 관광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업계가 다시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국내에서 아무리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 그래도 외국인들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를 찾지 않으니까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그것도 좀 빨리 지금 뭐 여행 제한 국가 뭐 이렇게 설정한 나라들도 많은데 이것부터 좀 빨리 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이 사태 장기화가 무엇보다 걱정인데요. 지금 지역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이번 사태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는 좀 진정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참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정부와 함께 지금 그 방역에 집중하고 또 확진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이거 그 피크세가 한번 꺾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피크가 이제 꺾이는 게 참 중요하니까요. 당장 뭐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 초에 좀 이게 꺾였으면 좋겠고 늦어도 3월 한 달 내에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식품 사재기 움직임 이런 게 좀 감지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민들이 불안 심리가 가중되다 보니까 일부 사재기 움직임도 좀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대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께서 믿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상북도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국난을 극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6.25 전쟁 등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북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잠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생필품 대란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돼야 되겠고 이 마스크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요즘 우리 도민들 마스크를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오늘도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게 마스크 문제. 정부에서 일단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500만 장을 매일 공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수출 부분도 전 생산량의 10% 이내로 줄이고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원활하게 풀릴 걸로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통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예 정부에서 발표할 때 다음 주 초부터 원활히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마스크 공급 문제도 좀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왜 자영업자 임대를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뭐 도 차원에서 뭐 따로 또 더 지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오늘도 대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착한 임대 문화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공 분야의 어떤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임대로 인하를 추진을 하고 또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좀 덜어야 되니까요. 자, 이제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저희 경상북도 전 공직자들과 지역 의료인들이 한마음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도민들을 지키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저희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사재기 등을 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먼저 1339 및
지역 보건소와 상담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경상북도 공무원분들도 모두 힘드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 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였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요정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하시는 기자님들이나 평론가분들 요즘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좀 영향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더 바빠졌죠. 아무래도. 더 바쁘시구나.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논할 주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요. 각자 본인 건강 관리에도 아주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밤사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모두 폭락했는데, 우리 증시 코스피도 폭락을 했네요.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예. 코스피 지수가 5개월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전거래일하고 비교를 하면 3.3%가 떨어졌는데 이게 지수로 보면 1987.01, 그러니까 2000선을 내준 것뿐만 아니라 1900선대까지 완전히 떨어진 건데요. 예. 코스닥 지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3%의 하락폭을 보였고 610.73에 마감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도 원달러 환율은 3.5원이 내려서 이건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는데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예. 오늘 증시가 개장 직후에는 한때 198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 외국인이 워낙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2019년 9월 이후 5달 만입니다. 예. 참,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코로나 충격에 증시 충격까지 정말 힘든 하루셨을 텐데,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 우리 증시가 하락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오늘은, 많이 우리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환율이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월말에는 수출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보통. 예. 그래서 시중에 달러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른바 물타기가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이 변동성이 커진다 하면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그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내놓거든요, 시장에. 예.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풀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른바 미세 조정이라고 부르는 작업인데 예. 아마도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하군요.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달러 대비.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환율이 내려갔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도 떨어졌지만 지난 간밤에 그 미국 증시도 떨어져서 달러의 가치도 같이 떨어져서 우리 환율이 안 떨어졌나? 환율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다른 이유가 있긴 있었군요. 좀 재미있게 돌아가요. 증시가 하락을 해도 미국 증시가 하락할 정도이면 이게 전 세계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불안하니까 달러를 사놔야겠다. 또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미국 증시 나 홀로 증시였잖아요. 그동안에 전 세계 네, 다 떨어져도 미국 증시만 쑥쑥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간밤에 뚝 떨어졌나? 이게 며칠 지금 계속됐죠? 미 증시 떨어지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네. 하락 장세는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뭐 일희일비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간밤 뉴욕 증시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10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예. 그리고 전 고점하고 비교하면 10%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요. 미국 증시가 나홀로 호황을 보이다가 왜 이렇게 급락했느냐.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공포감이 번지고 있는 데다가 이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국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이에요. 네. 캘리포니아주가 8천여 명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는데 일부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사실 독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실 중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수부터 많거든요. 뭐 10,000명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미국의 그 부실한 의료보험 체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싸니까. 네. 여하간 이 두 개가 겹쳐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괜찮다 강조를 하지만 뉴욕 증시가 이제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3대 지수가 모두 4% 넘게 폭락을 했는데 예. 특히 다우지수는 사흘 만에 또다시 1000포인트를 웃도는 낙폭을 보여서 이게 포인트 기준으로만 보면 다우지수 130년 역사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정도로 폭락을 했군요. 자, 오늘 우리 정부에서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는데 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20조 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의 핵심은 소비 촉진입니다. 일단 3월부터 6월까지 개별 소비세 70%를 깎아준다는 건데 차량 구입하실 분들이 이때 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예.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도 각각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2배씩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소비율이 높은 가전을 구입하시면 10%는 환급을 해줍니다. 네. 또 8세 이하 아이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까지 각각 5일까지 쓸 수 있으니까 가구당 맞벌이 가구다 하면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네. 각종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역 상품권으로 보수를 받을게요 하면 20%를 얹어드립니다. 그래요? 그 밖에도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거 보통 전통시장에서 쓰시잖아요. 예. 이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 발행 한도도 늘리고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부가세를 내년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 부양책 총 20조 원 규모라고요. 네. 이거하고 이제 추경하고는 또 별개죠. 그러니까 추경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죠. 네. 일단 그 3월 임시국회 안에, 2월 임시국회 안에 회기가 끝나는 3월 17일 이전까지 이걸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게 그 정부의 입장인데 네. 오늘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참 오후에 만났죠? 국회에서. 네. 예. 오늘 국회에서 만났는데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만난 건 처음이고요. 여야 사당 대표와 예정보다 긴 1시간 40분을 만났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 비상시국인 만큼 2월 안에 가급적이면 지원책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은 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그러게 진작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 한마디 했고 예. 네. 이런저런 또 공동 합의문도 뭐 발표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발표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네, 좀. 공동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일단 추경을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를 한다. 그리고 추경이든 예비비든 우리가 가용자원한 자원을 다
보증을 하겠다는 것과 특히 마스크와 손소독제,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정부는 추경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2달 안에 75%는 집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제 네.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 기준금리 1.25% 동결을 했고 성장률 기존의 2.3%를 2.1%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사실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기준금리 내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네. 부동산 등의 악영향이다. 아직은 뭐 마지막 실탄은 남겨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네, 일단 후자의 영향을 좀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지금 일단 기준금리를 내려서 이게 경기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돈을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을 돕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보면 아직 미국도 금리 안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쓸 카드를 남겨두지 않을 경우에 정말 나중에 이 사태가 길어지거나 더 엄중해지면 아무것도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다. 이게 아마 한국은행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거의 다 그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말 날씨만큼은 무난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서 주말에는 맑고 푸근한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모레는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들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이렇게 날은 좋아도 이번 주말 최대한 외출은 삼가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알려드리면요. 갑갑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로 입만 가린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와 입, 호흡기를 모두 마스크로 막아야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쓸 때만큼이나 벗고 버릴 때도 중요한데요. 겉면을 만지게 되면 오염물질이 다시 손에 묻게 되기 때문에 귀에 거는 끈을 잡고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중에 소재가 굉장히 얇은 평면 형태의 일회용 마스크가 있는데요. 앞뒤 구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끈의 마감 처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곳이 겉면이라는 것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1도, 한낮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낮은 4도, 습도는 86%입니다. 날씨였습니다.